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고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늘 포근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국회 기재위 간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성실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내주는 그런 모습 아주 저도 감명 깊게 보고 칭찬 의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기재위 활동을 하시면서 조세특례법 발의해 주신 거 저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으로 아마 역점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계신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 그것도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실하고 합리적인 그런 국회의원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상임위를 2번 같이 하게 되는 인연이어서 늘 배워왔는데 저의 그런 점을 높이 사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합리적으로 의정활동 잘하라는 선배님의 고언과 또 채찍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대출 의원님도 22대 국회에 좋은 성적으로 입성하셔서 더 큰 정치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고용진 의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셔서 네. 서울시 의원을 거치셨고 또 청와대 행정관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아 오셨는데요. 이번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으로 2번째 국회 활동이시잖아요. 네. 의원님의 정치 모토가 밥값하는 정치라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모토에 비춰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는 만족스러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그 밥값하는 정치를 일종의 이제 모토로 내세운 거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쌈 좀 그만하고 들어가면 좀 밥값 좀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평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밥값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포스터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밥값하는 정치란 게 뭐냐? 그거는 국회라는 데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또 견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생산성이 올라가야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이제 지역으로 가면 그동안 지역에 꼭 필요했던 것들, 발전시켜야 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밥값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때로는 저 혼자 노력해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된 법안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미뤄져 있는 그런 여러 과제들이 있고 이러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20대, 21대 제가 2대에 걸쳐서 그렇게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도, 법, 정책, 또 지역의 결과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밥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하고 계신데요. 또 전반기에는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셨잖아요. 네.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중에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상임위예요. 국가의 경제 정책, 통화 정책, 물가 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도 하시는 그런 위원회인데 특히 제가 이제 간사를 하던 시절에는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적 이슈가 되던 네. 그래서 소위 영끌
이런 게 나오던 시절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이제 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도세, 뭐 보유세, 종부세라고 흔히 얘기되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제를 나름대로 마련해본 그런 경험들은 이제 기억에 남고요. 네. 어렵게 월세 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월세 세액 공제,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 또 소득세는 특히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좀 더 시대에 맞게 물가에 맞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법안을 내서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저성장 양극화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그런 서로 법률 토론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설득이 되고 잘 받아들여졌다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 있는 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위에서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서도 느껴졌는데요. 의원님 민생 경제 전문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발의하셨고 또 네네. 통과율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통과율이 거의 60%에 가까워서 네. 과연 이 비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하실 때 갖고 네네. 계신 뭐 소신이나 철학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높은 통과율의 비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 하여튼 그런 면에서 통과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기존 법안들이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 네네. 예컨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과거에 그 놓여 있어서 뭔가 부딪히는 것들. 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밥값하는 정치를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필요한 법안들을 만드는 것들이다. 네. 큰 틀의 싸움은 또 뭐 그거대로 하지만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게 통과율을 꽤 높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들 어떤 것들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수많은 법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소개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선 때 냈는데 결국은 임기가 끝남으로써 이제 폐기가 됐다가 다시 또 21대 들어와서 낸 법안이 보험업 법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용은 뭐냐면 실손 의료보험 아시죠? 네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에요. 아, 네. 이름을 붙이자면 네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의료보험 할 때 다 디지털로 다 되거든요. 네. 우리가 내는 건 다 디지털로 이미 다 돼 있고 실손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걸 돌려받으려면 지금까지는 그거를 종이 문서로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구를 하지 않는 보험금을 탈 수 있는데도 못하는 네. 그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자. 그래서 이걸 청구를 전산화하면 네. 그냥 저 국민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자동으로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이 정보가 오가면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이유로 안 됐어요. 그 관계자들이 이해관계가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번이 막히다가 이번에 21대 때 네.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입법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월계동이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지난했던 그런 협상도 다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 절차 완료되고 이제 삽을 뜨는 그런 과정만 남았습니다. 월계동에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서게 그 되나요? 거기가요. 네. 이제 노원구가 대표적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구도심 일부 있고 그런데 네. 그냥 베드타운이에요. 그런데 이 광운대 역이라는 곳을 중심으로는 물류기지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자리인데 네. 이제 그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빠져야 되는 그래서 그걸 다 외곽으로 옮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거기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 전에는 사업 방식의 문제 때문에 네. 사업자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네. 계속 유찰되고 그랬는데 사전 협상 방식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도입을 해서 철도, 코레일, 서울시, 노원구 이렇게 삼자와 함께 제가 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논의해서 사전 협상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속도가 낮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네.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네. 멋있게 변화할 월계동의 모습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거기가 발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뿐 아니라 네. 오피스 빌딩도 들어서고 대형 주거 타운도 들어서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원 제 지역의 명물 중에 하나가 경춘선 숲길 공원인데 네. 그 숲길 공원하고도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네. 그런 장소로 아마 탈바꿈할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미래의 그곳이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꼭 듭니다. 오십시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 외에도 지역에 현안이 많이 있을 테고 또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공릉동 지역에 네. 제주 공릉동 지역에 한전 인재개발원 옛날엔 연수원이라고 그랬는데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곳이 한전 그 연수원으로 있기에는 적합치 않거든요. 이미 한전이 나주로 이전을 해갖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한전 인재개발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계속 촉구해 왔어요. 이전 요구도 하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한전이 드디어 한전 인재개발원을 이전하는 것,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정하셨군요. 그래서 네. 큰 한 걸음을 이제 뛰었고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뭘로 쓸 거냐. 네. 이거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연구 단지, 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주민들이 또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공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네. 그 일자리와 주민들의 쉼터 그런 것도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노력들을 서울시 노원구하고 같이 해서 그곳을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잘 완성이 돼서 좋은 성과로 네. 결과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의원님께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인데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정치가 잘 돌아가야 국민들이 편하고 지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네. 아니면 3만 불 선에서 국민소득 3만 불에서 주춤거리고 잘못하면 후퇴하느냐 이런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축복받고 살 수 있냐 아니면 어려워지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러한 기반이 잘 만들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고 또 어디를 먼저 투자할지 네. 후회할지 이런 선후 경중 완급의 정책을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같이 조언하고 또 감독하고 이래야 되는 일이 큰 일이라고 보고요. 정치인은 막스 베버 얘기처럼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은 싸움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소리 지르는 능력으로만은 안 되고 네.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네. 그리고 저를 만들어주신 제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게 될 수 있다면 유권자들도 기뻐하실 테니까 그 일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열정과 균형감을 두루 갖춘 멋진 네. 정치인으로 의정활동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네.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 결정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